식당에서 우리 가족을 계속 정숙은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앞 상가 골목을 지나며 벚꽃이 막 피어오른 가로수 길을 천천히 걸었다. 간만에 서울로 올라온 딸 은솔 덕분에 이렇게 셋이 외식을 하게 된 것도 몇 달 만이었다. 마음속으로는 딸이 서울에서 잘 지내는지, 직장은 괜찮은지, 혹시 힘든 일은 없는지 묻고 싶은 게 산더미였지만 그런 걱정들을 굳이 표정으로 드러내고 싶진 않았다. 오늘은 그냥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로 남았으면 했다. 식당 문을 열자 구수한 육수 냄새와 따뜻한 조명의 분위기가 먼저 반겼다. 정숙은 여기 괜찮네. 은솔아, 내가 검색해서 찾은 거라 그런가 보다라며 기분 좋게 웃었다. 은솔은 어깨를 으쓱하며 엄마 입만 맞을 것 같아서요. 준호 씨도 여기 괜찮다고 하고요라며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는 입구에서 정숙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오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자리 안내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처음 보는 남자답지 않게 예의 바르게 구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은솔이 오랜만에 남자친구를 데려와 소개하는 자리니 조금은 긴장했을 텐데 준호는 의외로 태연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딸 말대로 활발하고 싹싹한 친구네. 정숙은 은근히 안도하며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점심시간을 조금 피한 시간이라 그런지 식당은 조용했고 바로 옆 테이블에서 젊은 직원이 그릇을 정리하다가 정숙 일행을 보며 잠깐 멈칫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직원의 시선이 아주 길게 머문 건 아니었지만 뭔가 묘하게 걸렸다. 딱히 기분 나쁜 시선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잘못 본 듯한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정숙은 은근히 고개를 숙여 물컵을 가지런히 놓으며 혼잣말처럼 생각했다. 내가 민감한 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쳐다본 거지? 하지만 바로 옆에서 은솔이 들뜬 목소리로 엄마 여기 만두가 진짜 맛있대요. 우리 만두부터 시켜요. 라고 말하는 바람에 생각이 끊겼다. 정숙은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그래. 내가 맛있다 하면 믿어야지라며 장난스럽게 딸 손등을 두드렸다. 준호는 메뉴판을 열어 은솔에게 이것저것 추천해주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은솔 씨는 매운 거 잘 못 먹잖아요. 이건 순한 맛이라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도 싫어하시면 제가 덜 맵게 부탁드릴게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말했다. 어머, 준호 씨. 우리 은솔을 이렇게 챙겨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은솔은 직장 이야기, 준호는 새 프로젝트 준비 소식 등을 말하며 밝게 웃었다. 분위기는 평온했고 세 사람의 식탁 위에는 진심 어린 환대와 온기가 흘렀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테이블 세팅을 하던 그 직원이 또다시 준호 쪽을 향해 시선을 주고 있었다. 이번에는 분명 놀란 듯 고개를 들이밀다가 급히 눈을 피했다. 정숙은 순간 다시 그 시선을 느꼈지만 이번에도 애써 넘겼다. 내가 괜히 민감한 거겠지. 처음 본 손님이 신기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지. 그러나 직원의 얼굴에는 분명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긴장감이 스쳐가고 있었다. 어쩌면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당장 꺼내지 못하는 사람의 초조함 같기도 했다. 정숙은 은솔과 준호의 웃음소리에 따라 웃으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켠이 찜찜하게 저릿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잠깐 진동했다. 은솔이 누군데? 하고 묻자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 별거 아니에요. 회사 단톡이요. 그냥 놔두면 돼요. 하지만 정숙은 옆에서 지켜보며 준호가 아주 짧게 화면을 확인한 뒤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은솔은 모르고 웃고 있었지만 정숙에게 그것은 순간적인 파문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준호는 다시 밝게 웃으며 대화를 이었고 그 모습만큼은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정숙은 또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딸이 데려온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나. 하지만 이 평온한 식탁의 공기 속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균열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히 스며들고 있었다. 정숙은 물잔을 내려놓고도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처음엔 그저 내가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테이블을 정리하던 젊은 점원의 시선이 계속 걸렸다. 그 점원은 아까부터 마치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며 테이블 주변을 서성거렸다. 은솔은 모처럼 여유 있는 표정으로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고 준호는 활발하고 싹싹한 성격답게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맞추려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그 평소의 밝음 속에서도 미묘한 어색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숙은 그 정도로 의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점원이 새 접시를 내려놓으며 정숙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더니 손바닥 아래로 조그맣게 접힌 종이 한 장을 아주 자연스럽게 미는 듯이 놓고 갔다. 그 순간 정숙은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분명 접시는 한 손으로 들고 있었고 나머지 한 손은 잡히지 않는 각도에서 테이블 쪽으로 향해 있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이상했다. 정숙은 손을 떨며 종이를 가볍게 뒤집었다. 혹시 영수증인가 싶었지만 얇게 접힌 종이에는 짧고 급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따님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심장이 한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정숙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종이를 손 안에 움켜쥐었다. 글씨체는 삐뚤었고 힘없이 번져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은 너무도 선명히 보였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건지, 왜 딸인지, 무엇이 위험하다는 건지. 짧은 문장이 정숙의 머릿속에서 수십 번을 뱅뱅 돌았다. 정숙은 슬쩍 준호를 살폈다. 그는 여전히 친절한 표정으로 은솔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었고 오히려 조금은 귀엽게 보일 만큼 어색한 농담도 건네고 있었다. 누구보다 싹싹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는데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는 위협의 문장이 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은솔은 엄마의 갑작스러운 침묵을 느꼈는지 엄마 어디 안 좋아? 하고 묻는다. 정숙은 애써 웃어 보이며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라고 대답했다. 종이를 쥔 손에서는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딸에게 이 이상한 불안을 바로 말할 수는 없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점원은 멀리서 테이블을 정리하는 척하며 정숙 쪽을 빠르게 한번 바라봤다. 그 눈빛은 봤냐, 알아챘냐라는 확인처럼 보이기도 했고 동시에 조심해라는 경고처럼도 느껴졌다. 그 눈빛을 보고 정숙은 이게 절대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때 준호가 물었다. 어머니, 혹시 불편하신 데 있어요? 병원 들렀다 가셔도 되는데. 그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고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정숙은 이유 없이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왜 점원은 이런 쪽지를 나한테 준 걸까? 준호 때문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문제일까? 수십 가지 의심이 머릿속에서 얽히며 정숙의 손끝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은솔이 계산하러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안 정숙은 손 안에 있는 쪽지를 다시 접어 가방 속 깊숙이 넣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과 혹시 딸이 볼까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식당 한편에서 점원은 정숙과 눈을 마주치고 곧바로 시선을 떨궜다. 그 순간 느껴진 불길함은 설명할 수 없는 종류였다. 정숙은 가슴을 눌러오는 답답함을 참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솔에게 보이지 않게, 그리고 준호가 눈치채지 못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쪽지의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정숙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정숙은 딸 은솔이 계산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자 애써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엄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자리를 조심스럽게 비웠다. 은솔은 자리로 돌아와 여전히 활발한 목소리로 준호에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고 준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평온했다. 아까 점원이 건넸던 쪽지가 없었다면 정숙 역시 이 자리가 아무 문제 없는 가족 식사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숙의 손끝에는 여전히 식은 땀이 배어 있었다. 정숙은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천천히 식당 복도 끝을 둘러보았다. 손에 쪽지를 숨기고 있었던 점원을 향해 시선을 돌리자 점원은 마치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아주 잠깐 눈을 마주치고는 불안하게 시선을 피했다. 정숙은 주변을 살핀 뒤 재빠르게 점원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까 쪽지 왜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줘요. 부탁드릴게요. 점원은 순간 움찔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정숙의 진지한 표정을 보자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그 남자분, 따님하고 어떤 사이세요? 정숙은 당황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딸 남자친구예요. 이제 결혼 준비도 조금씩 하려고 예비사위죠. 점원의 표정은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마치 이미 예상했던 대답을 확인한 사람처럼 잠시 눈을 감더니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예전에 제가 만나던 사람이었어요. 정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점원은 주변을 다시 확인한 뒤 재빠르게 말을 이었다. 그 사람한테 예전에 많이 맞았어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야 하나 헤어지자고 해도 쉽게 놓아주지 않았고, 제가 실수라도 하면 집요하게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결국 도망치듯이 이 동네로 내려왔어요. 정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저만은 이어 말했다. 저 성형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요. 근데 그 사람은 요즘도 가끔 이 근처로 와요. 식당에 온 날도 있었고, 제가 분명히 피했는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점원의 시선이 정숙의 얼굴에서 잠시 흔들렸다. 오늘은 따님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남자분이 자꾸 주변을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정숙은 점원의 말을 들으며 숨이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활발하고 다정하던 준호가
딸 앞에서 더없이 부드럽고 배려하던 모습과 점원이 말하는 폭력적인 모습이 머릿속에서 충돌했다. 혹시 지금도 그쪽이랑 연락하고 있나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점원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저랑은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 뭔가 따라다니는 느낌이 있었어요. 집착이 심한 사람이에요. 따님이 위험할 수도 있어서. 정숙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점원은 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듯 망설였지만 결국 덧붙였다. 손님, 저는 그저 따님을 지키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당해보신 분이라면 알 거예요. 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식당 입구 쪽을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딸과 준호는 여전히 평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방금 점원이 들려준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점원의 떨리는 눈빛과 두려움은 거짓말을 할 사람이 가진 표정이 아니었다. 정숙은 잠시 벽에 기대어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점원은 긴장한 얼굴로 작은 인사를 하고 주방 쪽으로 사라졌다. 정숙은 흔들리는 숨을 억누르며 테이블로 돌아갔다. 멀리서 보이는 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밝고 생기 있었다. 딸의 옆에 앉은 그의 모습은 따뜻하고 다정해 보였다. 그러나 그 온기가 이제는 정숙에게 공포로 다가왔다. 저 얼굴로 저렇게 사람을. 정숙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딸 옆에 앉았다. 은솔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괜찮아? 라고 밝게 물었다. 정숙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준호의 손끝, 눈빛, 작은 습관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점원이 말한 진실이 사실일 경우 정숙의 딸은 지금 위험한 사람 옆에 앉아 있는 셈이었다. 정숙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수천 가지 경우의 수가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은솔이 절대 이대로 두지 않을 거야. 정숙이 화장실 앞에서 점원 유진에게 들은 이야기는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예전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어요. 그 남자분한테요. 그 말 한 문장이 귓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정숙은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자리로 돌아왔다. 은솔은 이미 계산을 마치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싹싹한 미소를 지으며 물컵을 건네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래 안 들어오시길래 걱정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친절했다. 말투도 부드럽고 표정도 온화했다. 정숙은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 뒤이어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유진의 떨리는 목소리. 그 남자분 예전에 저랑.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부딪히며 불편한 긴장감으로 몸을 굳게 만들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은솔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냥 갑자기 머리가 좀. 정숙은 얼버무리며 자리에 앉았다.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지금 당장 은솔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딸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그리고 그 행복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정숙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준호는 여전히 자연스러웠다. 오늘 너무 맛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다음엔 더 좋은 데로 모실게요. 목소리는 이전처럼 따뜻했고
억지스러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숙의 눈에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은솔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오빠가요, 요즘 진짜 많이 챙겨줘요. 회사 일도 바쁜데 시간 나는 대로 꼭 서울 오려고 하고. 은솔의 말은 정숙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저렇게 예쁘게 웃는 애에게 차마 어떻게 이런 얘기를. 잠시 후 식당 내부 조명이 은은하게 바뀌면서 주변이 조금 어두워졌다. 그 순간 준호의 얼굴에 잠깐 스쳐 지나간 표정이 있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아주 짧은 순간 불편함과 긴장, 그리고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 억누르는 듯한 표정. 정숙은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 유진의 말과 함께 떠올랐던 장면. 유진이 준호를 볼 때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미련 그리고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그 표정은 절대로 손님을 알아본 것 정도의 가벼운 감정이 아니었다. 애써 숨겼지만 명확하게 보였다. 자기 삶을 뒤흔든 사람을 보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이는데. 준호가 상냥하게 물었다. 하지만 정숙은 그 상냥함조차 불편하게 느껴졌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정숙은 은솔의 손만 살짝 쥐어주며 미소를 지었다. 테이블 위로 미묘한 공기가 흘렀다. 은솔은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해 일부러 밝게 말했다. 오늘 엄마가 별말 없어서 내가 더 긴장돼. 오빠, 우리 엄마 원래 음식 먹으면 엄청 기분 좋아지는 사람인데. 은솔이 웃으며 농담하는데도 준호는 웃음을 지으면서 살짝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또다시 어색한 감정이 정숙에게 밀려왔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과한 건지. 정숙은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식당을 나서기 전 준호가 은솔의 코트를 챙겨주며 말했다. 은솔아, 오늘 어머니 기분 별로시면 그냥 천천히 가자. 나는 괜찮아. 말은 다정했지만 목소리 어딘가에 작은 떨림이 있었다. 은솔은 그 떨림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정숙은 정확히 들었다. 식당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유진의 눈길이 정숙을 향해 멈춰 있었다. 말없이 조심하세요라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그 눈빛을 확인하곤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제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정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조수석에 앉은 은솔이 눈치를 보며 먼저 입을 뗀다. 엄마 어디 아파? 아까부터 계속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그냥 사람 많은 데 다녀오니까 조금 피곤하네. 나이 먹으니까 이게 문제야. 가볍게 농담처럼 넘겼지만 손등은 아직도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준호는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도 한참 머뭇거리더니 마지막에야 인사했다. 어머니, 오늘 불편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편한 자리에서 인사드릴게요.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고 미소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 모습 때문에 정숙의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이 얼굴로, 이 말투로 저 아이한테 무슨 짓을 했을까? 집 문을 닫고 들어오자마자 은솔이 먼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아, 나 진짜 오늘 긴장 많이 했어. 엄마가 싫어하실까봐. 정숙은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피해갔다. 찬물을 한 잔 따라 마시며 화장실 거울에 비쳤던 유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파랗게 질린 눈, 떨리던 입술, 손목에 어렴풋하게 남아있던 흉터. 어머니, 저 예전에 그 사람 여자친구였어요. 그 한마디가 귀에서 계속 맴돌았다. 정숙은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말해야 하나, 지금 당장? 아니면 내가 먼저 더 확인을 해봐야 하나? 거실에서 은솔이 TV를 켜려다 말고 물었다. 엄마, 오늘 준호 어땠어? 좀 괜찮았어? 생각보다 말도 잘하고 싹싹하지? 정숙은 대답 대신 웃음 비슷한 소리를 냈다. 말은 잘하더라. 예의도 바른 것 같고. 입에서 나온 말과 마음속 생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은솔이 안도한 듯 숨을 내쉰다. 다행이다. 엄마가 싫어하시면 어쩌나 걱정했어. 솔직히 나 준호 아니면 결혼 생각도 못할 것 같아서. 그 말에 정숙의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이 아이는 이미 마음을 다 줬구나. 그날 밤 은솔이 방으로 들어가고 집안이 고요해지자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식당 영수증을 뒤적였다. 구겨진 종이 끝에 적힌 식당 번호가 보였다. 손가락이 몇 번이나 멈칫거리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벨이 두어 번 울리고 낮에 봤던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식당입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혹시 오늘 저녁에 따님 위험하다고 쪽지 주신 분 맞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유진의 목소리가 낮게 떨리며 이어졌다. 아, 네. 어머니 잘 들어가셨어요? 정숙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거실 불을 줄였다. 그냥 이런 일은 잊어버리고 준호를 믿는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방 안에서 자고 있는 딸 생각을 하면 그럴 수가 없었다. 우리 내일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 적은 데서 아가씨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잠시 망설이던 유진이 작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가 괜찮으시면 가게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정숙은 딸방 문 앞에 서서 살짝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침대에 엎드려 자는 은솔의 모습이 보였다. 어린아이처럼 웅크린 자세, 포근한 이불,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정숙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은솔아, 엄마가 잘할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그 말은 다짐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닫고 불 꺼진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눈을 감아보려 했지만 머릿속에선 내일 유진과 나눌 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식당 근처 작은 카페. 창가 자리 구석에 앉은 유진은 손을 꼭 모으고 있었다. 정숙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어제 실례가 너무 많았죠, 어머니.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맞은편에 앉았다. 아니에요.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가씨 말이 너무 커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유진은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준호와 처음 만났던 때 잘해주던 시절, 서서히 드러났던 폭력적인 말투와 행동들. 술만 마시면 사람이 바뀌고 사소한 걸로 다투다가 손찌검이 이어졌던 날들. 유진의 팔목을 세게 잡아 흔들던 손, 벽에 밀치던 움직임, 끝내는 겁에 질려 떠나오게 된 과정. 정숙은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들었다.
중간중간 손이 떨려 커피잔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유진의 모습에서 그것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 기억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이 식당에 오는 걸 봤을 때 전 그 여자분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예전의 저 같아서 그냥 한 번만이라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따라 따님이 너무 밝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땐. 정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묻는다. 혹시 그 사람이 우리 딸 이름을 말한 적 있나요? 결혼 준비 이야기 같은 것도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곧 결혼할 여자라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어제 어머니랑 따님이 같이 들어오셨을 때 딱 알겠더라고요. 아, 그 여자분이구나 하고 정숙은 눈을 감았다 뜨며 입 안쪽을 세게 물었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시원하게 울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은솔이 퇴근하기를 기다린 정숙은 결국 부엌 식탁에 마주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솔아, 엄마가 오늘 내가 어제 갔던 식당에 다시 다녀왔어. 은솔이 놀란 눈으로 엄마를 본다. 왜? 뭐 음식이 이상했어? 아님, 준호가 뭐 실수라도 했어?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 그 식당 점원이 엄마한테 쪽지를 하나 줬어. 따님이 위험하다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은솔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장난으로 한 말 아니야? 정숙은 천천히 하나씩 들은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데이트 폭력, 반복된 폭언, 벗어나기까지 걸렸던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유진이라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사실이라는 것. 마지막 말을 마칠 때쯤 은솔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엄마 준호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물론 나도 다 모르지만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해 봤으면 해. 잠시 후 준호가 집 앞 카페에서 보자는 연락을 해왔다. 정숙은 은솔과 함께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물었다. 은솔아, 혹시 엄마 말이 다 틀렸어도 그래도 오늘 내 눈으로 한 번은 보자. 그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 수도 있으니까. 카페 안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준호는 두 사람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은솔아. 어제는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내가 커피라도. 정숙이 먼저 말을 잘랐다. 준호 씨, 어제 갔던 식당 점원 기억나요? 준호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그 여자 알바요? 처음 보는 사람 같던데요. 정숙은 조용히 은솔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준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아가씨가 준호 씨 예전 여자친구래요. 그리고 아주 많이 무서웠었다네요. 준호 씨 때문에. 짧은 침묵. 준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거 예전에 좀 만나긴 했는데 그쪽이 많이 예민한 편이었어요. 요즘도 연락 와서 괴롭히고 제가 오히려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은솔은 입술을 세게 깨물며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정숙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예민한 사람이 왜 손목에 멍이 들고 벽에 머리를 박았겠어요? 왜 아직도 그 가게에서 손님 얼굴만 보면 떠는지. 준호 씨, 그건 예민한 게 아니라 폭력이에요. 준호가 손으로 머리를 한번 쓸어 올렸다. 어머니, 그건 제가 좀 심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 삶까지 망가뜨리시려는 건가요? 저 진짜 은솔이 좋아합니다. 과거 일 가지고 지금을 판단하시는 건 좀. 이번엔 은솔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빠, 한 번이라도 나한테 그런 적 있었어? 준호가 멈칫했다. 없었지. 나 너한테 손 한 번도 안 올렸잖아.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한텐 없었지. 근데 다른 사람이 이미 그걸 겪었잖아. 그게 앞으로도 절대 없을 거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 그런 사람 옆에서 평생 살면서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 준호가 무언가 변명하려 입을 열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눈물 소리만이 작게 들렸다. 카페를 나오는 길,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숙의 발걸음은 이상하게 단단해진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은솔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잘한 걸까? 정숙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천천히 대답했다. 응. 상처난 사람 말을 믿어준 건 항상 잘한 거야.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 사이로 어젯밤 식당 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던 유진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말없이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던 그 표정. 이번에는 그 눈빛에 작은 안도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것 같았다. 정숙은 속으로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아가씨. 우리 딸 살려줘서